지난 이야기.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홍당무가 사냥을 가지 못하게 한다. 홍당무는 아버지에게 사냥을 가기 싫어졌다며 얼버무린다. 옆에서 듣던 하녀 아네뜨는 사실은 어머니 르비크 부인이 가지 못하게 한 것임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준다. 홍당무와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된다. 홍당무는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는다. 홍당무는 엄마를 싫어하는 마음과 그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 성우만들기 프로젝트 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작품 세기의 명작 쥘즈 느나르의 홍당무 3부. 그쯤 되면 다리가 말을 들어먹어야죠. 엄마 앞에선 다리가 얼어붙고 마는걸요. 게다가 도망해봤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할 건데요, 뭐. 우습죠? 안 그래요, 아빠? 그 정도로 엄마를 무서워해야 한다니. 아빠도 엄마가 약간은 무서운 것 아니에요? 내가? 아빠는 엄마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일이 없으니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달라. 무슨 이유인데요, 아빠? 아니, 왜 그래? 엄마가 문 뒤에서 엿듣고 있어요. 르비크 부인은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치듯 문을 획 열고 계단을 내려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따금 발을 멈추고 나무 부스러기들을 줍는다. 홍당무야, 너 한쪽 발 좀 들어줄래?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이쿠, 홍당무 헛간으로 도망간다. 나라고 장작 부스러기를 좀 주우면 안 되나요? 저리 가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남의 식구 앞에서, 그리고 날 존경해야 할 아이들 앞에서 그따위 소리라다니. 아니 그래,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다니. 내가 그럴 정도로 무슨 못된 짓이라도 했단 말이야? 아네뜨야, 너한테 미리 일러두겠다만 너희 마님께선 지금 히스테리가 발작을 한 모양이다. 하지만 저건 그저 꾀병이란다. 지금은 자기 팔을 뒤틀고 있지만 조심해라. 나중엔 핥히려고 덤벼들 테니까 말이야. 저렇게 손수건을 질겅질겅 씹고 있지만 삼키진 않아. 우물로 뛰어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도 걱정 마라. 우물엔 철망을 씌워놨거든. 또 미친듯이 사방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닌 척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신부님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거라고. 내가 두 번 다시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저녁에 또 봅시다. 아이고 하느님, 어째서 이 몸에겐 자비의 눈길을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르비크 부인 화가 나서 행길로 향한다. 저 마님을 따라가 보겠어요. 마님께서 저렇게 되시다니 걱정이 돼서요. 다 연극이야. 아네뜨 르비크 부인을 쫓아간다. 어디 있냐? 홍당무 헛간에 웅크리고 숨을 죽이고 있다. 겁쟁이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 가셨어요? 그래, 어서 나오너라. 야, 무지하게 빨리 걸어가는데요. 아빠 정말 겁나던데요. 저리 가요. 저리 가. 난 그 말을 2번씩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요, 아빠. 그래도 아빤 무서운 데가 있는 분이네요. 그럴까? 제 손 좀 만져보세요. 너 떨고 있구나. 엄마가 그 안갚음을 저한테 할 거라고요. 내가 널 보호해준다는 걸 너도 이제 알면서 그래. 아빠가 옆에 계시다면야 그렇겠지만,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신 걸 보니 아빠한테 제가 질문을 해도 돼요? 물론 무턱대고 물어보는 거지만 말이에요. 제 질문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좋아요. 자, 물어봐도 되죠? 물어보려무나. 혹시 엄마가 무슨... 법률상의 죄를 지은 게 아니냐고? 아니요. 그럼 도덕상의 죄를 지었느냐고?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일을요.
그렇다면 그런 거야 신부가 할 일 아니냐? 왜요? 아빠한테도 상관이야 있죠. 그런 게 제일 큰 죄일지도 모르는 건데요. 아빠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소린지 원? 도덕상, 의무상, 명예상의 큰 죄 아니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제 생각이 틀렸나요? 틀리긴 녀석. 안심해라. 너희 엄마는 그런 잘못 같은 건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너 내가 생각하기보단 생각이 꽤 앞서 있구나. 책을 읽은 덕이죠 뭐. 제가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가정불화의 불씨는 늘 그런 것이더군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그런 거 없다. 그럼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죠. 잘 생각해 보려무나. 네가 지금 말한 그 죄라는 게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가정이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럼 그 밖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가요? 얘 잠깐만. 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이유를 이제 그만 손을 드는 게 어때? 갈팡질팡하지 말고. 아, 가정에 필요한 거란 가장 필요한 건 뜻이 맞아야 하는 거란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는 게 제일 필요한 거야. 감정의 융화라는 건 말씀이로군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그런 거라고 해두지. 그런데 이 집 마님의 성질은 내 성미하고는 정반대라 이 말이다. 사실 엄마랑 아빠랑은 닮은 데가 너무 없어요. 없다마다. 난 우선 말이 많은 게 싫어. 또 맺고 끊는 데가 없고 거짓말하는 것도 딱 질색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잘 맞지 않는 거죠? 저도 그런 줄은 알고 있었다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서로 뜻이 맞질 않게 된 건 꽤 오래 전부터였죠? 13, 14년 전 얘기다. 네? 13, 14년이요? 그렇다면 제 나이하고 같게요? 그래. 네가 태어났을 땐 너의 엄마와 나 사이는 이미 끝장이 나 있던 거란다. 제가 태어난 것으로 해서 엄마 아빠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 네가 태어났을 땐 이미 때가 늦었던 거야. 넌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싸움이 한창 치열했을 때 태어났거든. 그래서 우린 둘이 다 네가 태어나는 게 달갑지 않았었단다. 네가 진짜 얘기를 듣고 싶다기에 사실대로 고백한 거란다. 이런 사정을 들으면 너도 너의 엄마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갈 거다. 제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제 생각엔 부부란 어떤 조그만 구실로도 다시 화해될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한두 번 혹은 10번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항상 그렇게는 안 되는 거란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빠처럼 사람을 잘 보는 분이 왜 하필이면 엄마하고 결혼을 하셨죠? 난들 처음부터야 어찌 그걸 안단 말이냐? 자기 아내를 알려면 말이다. 여러 해가 걸리는 거란다. 그런데 다 알고 났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됐을 때란 말이야. 아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란 말이다. 몇 번씩이나 내가 말을 꺼냈지만 너희 엄마가 응해주질 않았단다. 엄마 성미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죠 뭐. 하지만 그건 엄마의 권리니까. 게다가 나도 너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이유밖에는 너희 엄마를 나무랄 이유가 없는 거야. 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엄마 곁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내가 너희 엄마한테서 빠져나가는 데는 그 정도 이유로는 불충분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아빤 불행하신 거죠. 그렇군. 거의 저만큼이나 불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네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면 그렇다고 해주지. 정말 그러시다면야 저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보다는 전 화가 치미는데요. 전 그래도 괜찮다고 칩시다. 저야 뭐 엄마한텐 자식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빠는 아빠 아니에요? 이 집 주인이고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못 있겠는데요. 못된 여자 같으니 이제 두고 봐라. 홍당무야,
엄만 집에 없다고요. 그게 무슨 짓이야? 아빠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그 여잔 너의 엄마야. 그래요. 물론 엄마야 엄마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엄마가 절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엄마라는 게 저한테 무슨 뜻이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란 착한 엄마라야 하는 거고 아버지도 좋은 아빠라야 아빠인 거지, 그렇지 못할 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아빠도 저한테 아버지밖에 안 된다면 전 아빠를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냥 아버지만 되는 거라면요, 어려울 것도 없죠 뭐. 제가 아빠를 좋아하는 건 그래, 아빠를 좋아하는 건? 그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둘이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놨기 때문이죠 뭐. 아빠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아버지로서 저를 야단치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빠,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시시한 것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우스운 걸 생각해내게 됐는지 원. 내가 생각해낸 건 아니다. 아빠, 가정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지붕 밑에서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강제 집단. 가정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하지만 이 세상엔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가정은 제쳐놓더라도 우리 집 같은 집안이 꽤 많이 있단다. 아빤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집안은 온 식구가 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도 온 식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됐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너나 이 다음에 가서 그런 행운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넌 너의 자식들의 친구가 돼주면 되지 않니? 아빤 절 오늘처럼 유심히 보신 일이 전엔 없었죠? 그래.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하지만 너도 약간의 책임은 있어요. 넌 늘 사람들 곁을 피해서 남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람을 싫어했으니 말이다. 넌 왜 그랬었니? 그럴 수밖에요. 사냥을 따라와서까지도 넌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땐 아빠도 말을 안 하시잖아요. 아빠는 앞서가고 전 아빠가 총 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약간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그러면 아빠는 자꾸 앞으로만 계속 걸어가시니까. 그래, 난 사냥밖에 낙이란 게 없으니까. 아빠, 제가 아빠한테 제 속을 다 보여드린 게 저한텐 이득이 된 셈일까요? 이득도 아주 큰 이득이지. 난 네가 영리한 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고 말고 넌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가 만일 절 사랑해 주셨더라면 전 뭔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지가 않다, 홍당무야. 귀여움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 그럼 아빤 제가 영리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셨지만 이기적이고 또 얼굴처럼 마음도 못 떼먹은 아이인 줄 아셨었군요. 너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던데요. 공연히 과장해서 하는 소리지 뭐. 하지만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은 절더러 미남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말도 과장이 심하구나. 하지만 그 선생님은 미술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빠가 저를 밉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니 기분이 좋은데요. 그리고 네 얼굴이 설사 지금보다 더 밉다면 또 어떠냐? 남자랑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전 건강이야 하죠. 아빠, 그럼 아빤 제 마음은 거짓투성이했다가 인정머리 없고 밤낮 부어만 입고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만. 난 네가 거짓말하는 건 본 일이 없다. 가끔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지 않으려고요. 그런 거야 문제가 다르지. 아빤 제가 아주 냉정한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나도 냉정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웃지만 않아도 냉정하다 어쩌다 하고 욕을 하는 거니까. 네 얼굴은 좀 잘 부는 편이긴 하더라만. 죄송해요 아빠. 앞으로는 절대로 부어있지 않을게요. 너 혼자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땐 넌 주로 뭘 하고 지내니? 엄마가 저만 구박하는 게 속상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뭐. 그런 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어이구, 그런 걸 난 네가 오히려 엄마 편인 줄만 알았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었겠니?
그 증거로 전에 너희 엄마는 툭하면 너한테 잘 물어봤었지 않니? 뻔뻔스럽게도 말이야. 얘, 너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좋지? 그럼 너의 대답은 늘 둘 다 똑같이 좋다고 말했었죠 뭐. 그럼 또 너의 엄마는 이렇게 다그쳐 물었지. 홍당무야, 그래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눈곱만치라도 더 좋지? 그럼 결국 네 대답은 누가 조금은 더 좋으냐 하면 엄마가 그래, 100번이면 100번 다 엄마였지. 절대로 아빠라고 말 안 하더구나. 난 네가 조금 더 좋다는 그 소리가 늘 비위에 거슬렸었다고. 넌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소리라고 말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소리다. 아빠,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한 소리였어요. 그것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던 건데요. 엄마하고 저하고 미리 다 짜놨었거든요. 참 너의 엄마다운 얘기다. 그리고 요새는 절더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원 녀석도. 난 또 네가 그렇게 성질 좋고 똑똑하고 정이 많고 착한 아이인 줄은 미처 몰랐었구나, 프랑스와야. 프랑스어요? 네? 아빠가 절 진짜 제 이름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별명으로만 불렀던 게 기분 나빴었구나. 네, 그래도 아빠가 그러시는 건 괜찮아요. 아빤 절 좋아하세요? 아니 무슨 집이라도 나갔다 돌아온 아이 마냥 그런 소리를 하냐. 아이고, 참. 르삐끗이 홍당무를 가볍게 껴안는다. 홍당무 몸을 약간 빼며 엄마가 보면 어떡해요? 난 운이 나빴던 거야. 난 너의 엄마 성질을 잘못 봤듯이 네 성질도 잘못 봤었구나. 아빠, 전 아빠가 정말이지 불쌍해요. 저야 앞날이 있으니까 새 가정을 하나 꾸미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아빠는 안 그렇잖아요. 아빠는 늙어서까지도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생각밖에 안 하는 엄마 곁에서 내내 사셔야 할 테니 말이에요. 그러는 너희 엄마도 행복하진 않단다. 네?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뇨? 그렇게 간단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엄마는 제 따귀를 찰싹찰싹 때릴 땐 기분이 상쾌할 텐데요. 그야 상쾌하겠지. 하지만 네 문제만 하더라도 그럴 때 이후에는 기분이 좋은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야. 전 그 이상의 것은 못 참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이상의 뭘 또 바라는 게 있을까요? 네가 엄마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야. 제가 사랑해 주기를요? 아빠의 사랑을 바라는 거겠죠. 나한테는 이미 체념을 한 거고 지금은 너한테서만 바라는 거야. 제가 엄마를 사랑해 주길 바라다니? 전 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넌 아직 모를지도 모르지. 남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말이야. 엄마가 그런 걸 다 괴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괴로워하고 말고. 그럼 엄마도 불행할까요? 그래, 엄마도 불행하지. 불행하다뇨? 아빠처럼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다. 그럼 저하고도 똑같을까요? 아무도 꼭 그렇다고 말 못하는 거다. 아빠 말씀은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건 생각해 본 일도 없었으니까요. 우린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너도 엄마의 얘기도 들어줘야 할 거다. 어쩌면 너희 엄마도 자기 나름대로 운이 나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누가 아니? 또 너희 엄마도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났더라면 어땠을런지. 난 너의 엄마한테서는 내가 바라던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의 엄마를 원망하고 너의 엄마한테 냉혹하게 대해온 거다. 그랬더니 너의 엄마는 나한테서 받은 냉혹한 대접을 너한테 다 안갚음을 한 거지. 너의 엄마가 너한테 대하는 처사는 모두가 나빴던 거야. 하지만 나한테 대한 처사도 모두가 나빴었을까? 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지. 자, 이런 얘기는 우리 이제 그만해두자. 어때? 한두 시간 동안이라도 사냥하러 안 갈래? 왜 울지? 아빠가 하신 말씀 말이에요. 엄만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서러우면 이제부터 엄마를 사랑해 보려무나. 제가요? 이때 저만치에서 하녀 아네뜨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저씨, 마님께서 이젠 돌아오셔도 되겠죠? 그걸 마님께서 내게 물어보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제가 그냥 한 걸음 앞서온 거예요. 아저씨께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 보려고요. 난 화 같은 거 안 낸다.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겠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지만 너의 마님의 집이기도 하니까. 마님께선 교회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신부의 집을 갔었겠지. 아니에요, 교회에 가셨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우셨다고요.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진짜예요, 아저씨. 어머나, 저기 오시네요. 홍당무와 르비크 씨 고개를 돌린다. 르비크 부인 집 안으로 들어오고 엄마. 왜? 걸음을 멈춘 르비크 부인이 홍당무를 쳐다본다. 늘 두려움만을 안겨주었던 엄마의 슬픔 가득한 눈이 어떤 얘기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르비크 부인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간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었니? 아직도 무섭든? 네. 하지만 그전처럼 무섭진 않았어요. 아빠, 아까 엄마는 보셨어요? 왜? 엄마 눈이 달라진 데라도 있던? 네. 엄마 눈이 슬퍼 보이던데요. 굉장히. 아빤 불쌍해요. 엄마도 불쌍하고. 이젠 페릭스 형밖에 안 남겠군요. 형은 지금 낚시질하고 있어요. 저 아래 물방앗간에서요. 내가 없어지면 형이 슬퍼해 줄까? 너 정말로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그럼 아빤 찬성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하고 났는데도 아빠, 그 얘긴 참 좋았어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긴 처음이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매일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섭섭한데요. 하지만 만일 제가 집에 이대로 눌러있게 되면 전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간단하지. 나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어른같이 굴란 말씀인가요? 넌 이제 사내대장부인데 뭘. 만약에 엄마가 절더러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건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으면 전 아빠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라. 그렇다면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르겠군. 너 망설이고 있구나. 아니요, 생각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야 할 일이니까요. 꽤 오래 끄는데. 홍당무, 프랑스와. 아빠 혼자 남으면 쓸쓸하시겠죠? 안 그래요? 아빤 이제 저 없이는 못 사시겠죠? 그렇다면 좋아요. 아빠, 저 결심했어요. 아빠를 혼자 버려두진 않겠어요. 제가 그냥 집에 남을게요. 출연 홍당무, 이지영, 르비크 씨, 안효근, 르비크 부인, 김은지, 아네뜨, 우지연, 해설, 전대명, 기술 편집, 박찬수, 연기지도, 송준석. 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작품 세기의 명작 쥐일즈 느나르의 홍당무. 지금까지 손종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